크게 될 놈이라는 이 한마디 말을 믿고 사는 동안 자기 자신을 크게 여기며 또 힘들고 아주 어렵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나는 몸만 밖으로 나오고 제어 불가능한 마음은 울타리 안에 두고 나왔다. 그 울타리 안에서 지금 나는 꿈에도 상상 못한 빛나는 삶을 살고 있다. 네,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크게 될 놈 한 남자의 이야기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크게 될 놈입니다. 네, 제목이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함께 할 팀은요. 북테라피 정경자 우영희 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덥죠? 네. 지금은 많이 그래도 더위가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덥고 그래서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게 오늘 시원한 이야기 가져오셨어요. 크게 될 놈. 네. 원작 실화를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이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행복을 여는 길잡이가 되고 싶다. 이런 서문을 저도 읽었어요. 우리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 다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럼 먼저 작가부터 알아봅니다. 네. 작가 김기성님은 그 사형수로 16년 동안이나 이렇게 교도소 복역하시다가 출소를 해서 결국 이제 멘토를 만나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의 길까지 걸어갑니다. 네. 그러면서 인생의 불행은 되게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우리 인생에서 온갖 소리들이 있지만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안 된다는 생각은 절대 듣지 않고 반격하는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이분의 그 책이 책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영화로도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40개국 교도소와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요. 네네. 몽골의 대학에서는 명예교육학 박사학위까지 이렇게 받으셨고요. 네네. 필리핀 정부나 레소토, 케냐 등 각국 대통령과 이렇게 MOU를 체결하고 이제 전 세계 교도소를 다니며 수많은 재소자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시죠. 네. 줄거리도 부탁드릴게요. 네, 줄거리는요. 섬마을에서 태어나 어려운 삶을 살던 주인공이 젊어서 큰 돈을 한 번에 주려는 헛된 꿈을 쫓아다녔는데요. 네네. 그 꿈을 이루려고 친구들과 함께 현금 수송 차량을 강탈했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고 말아요. 네. 경찰에 체포되어 15년 형을 선고받고 네네. 젊은 날을 대부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죠. 참 안타깝네요. 네. 그러나 교도소에서도 재소자와 싸우고 또 교도관을 위협하면서 지하 벙커에 갇히게 되고 네. 독방이 지내게 됩니다. 교도소에서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지만 네네. 그는 거기서 마음을 이끌어주는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과 그 나라의 재소자들에게 새 마음을 교육하는 사람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네요, 지금. 네. 그러네요. 네. 놀랍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나.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네. 지금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네요. 맞아요. 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들짐승처럼 살았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서 국민들 교육에 대해서 의논하는 사람이 되었다. 저희가 너무 기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기적이에요. 요즘에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네. 사람이 변하는 게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네, 여러분 기대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인상적인 부분 너무 많았죠. 네. 저도 참 이렇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네.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보통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 대통령까지 만나는 사람은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요. 네. 그래서 이 책 중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았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착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교도소에서 강연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다음 메시지가 뭘까? 처음 들어본 말이거든요. 네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죄의 유혹이 많은데 이걸 이기려면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죄의 유혹에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줄 멘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약한 걸 알아야 된다. 네, 너무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고요. 네네. 진짜 특히 이 주인공은 어렸을 때 칭찬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말썽꾸러기였잖아요. 네. 그런데 동네 어른한테 칭찬 한번 크게 받은 거예요. 네, 그러네요. 야, 기성이는 크게 될 놈이야. 이 이야기 한마디가 이 뿌듯함 때문에 인생을 망친 것 같아요. 이 남의 집 다 과일을 훔쳐 먹었을 때 느꼈던 그 재미하고는 너무 비교할 수 없는 이 강렬한 희열이 마음 밑바닥에서, 예,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왔는데요. 그 말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굉장히 위험하네요. 근데 아이들 사실 좀 칭찬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상을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박수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난 잘해 이러면 다른 사람 이야기도 못 듣게 되잖아요. 절대 안 들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내가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 막 판단하게 되는데 네, 맞아요. 여기 이장님이 너 크게 될 놈이야. 굉장히 잘못했는데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 되더라고요. 네. 형들과 싸우고 선생님 대들고 지금 난리 났네요. 그죠? 칭찬 위험합니다. 칭찬이 그러네요. 안 나가더라고요. 저도 그런데요. 네. 피부 좋다는 말이 안 나갑니다. 피부 좋으시네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더라고요. 네. 그 이장님이 그러시잖아요. 고놈들은 나쁜 새끼들이여. 의리도 없는 자식들 어디에다 쓸 것이여. 기성아 교도소에서 고생했지? 아이고 똘방진 놈 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주니까 네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사받으면서 그 고춧가루 탄물을 코에 부었을 때 그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그런 벌을 받았는데도 이 칭찬이 모든 고통을 잊게 한다는 거예요. 네. 대단하네요. 무슨 마약 같아요. 그래서 크게 될 놈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남자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의리 있는 멋진 사람이 되려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했다고 다 총대를 뱁니다. 네. 수습 여기서부터 어머니가 좀 다 잘못된 하고. 거예요. 네. 사실 그 수습은 엄마가 다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거 좀 혼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죠? 혼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네요. 네. 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맞서게 돼요. 거짓으로 학생들을 선동하고 또 겉으로는 정의의 사도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의시되는 거. 예, 의시되는 거죠. 그러네요. 사실 문제만 일으켰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졸업할 수 없는데 어머니가 학교에 가서 간신히 사정사정해서 졸업장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정말 센 척만 하다가 주변에 가족들이 너무 고생하네요. 예, 네, 누구도 네. 손댈 수 없을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이 크게 될 놈 인정받으면서 더 세고 싶어가지고 권투를 배우면서 다 이기고 살아요. 그러네요. 이게 네. 이긴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더 멋진 사람 되려고 지금 무작정 서울에 올라오게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는 앞으로 사실 네. 그렇죠. 그려지는 그림이 너무 뻔한데요. 이거 맞아요. 군대도 안 가려고 하네요. 이게 이제 법도 이기려고 하는데 예. 이건 이제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크게 될 놈 인정받고 나니까 빨리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3년을 헛되이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네요. 저도 빨리 돈 벌고 싶었거든요. 그게 성공하는 거라 생각하니까 인정받고 싶고. 네네. 근데 이거 6개월 만에 돌아온 동네 그 형을 찾아가서 군대 안 가는 방법에 대해 물어봐요. 참. 근데 그 형이 뭐라 그러냐면 총에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 마디를 자르면 총을 쏠 수 없어서 너 군대 안 가도 돼.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너무 무섭네요. 예, 손가락을 위험한 자르면서. 네. 행동을 합니다. 빨리 손가락 크게 될 자르고. 놈 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정말 무섭네요. 네. 그 일로 또 교도소를 갔다 오게 돼요. 교도소를 갔다 왜냐하면 왔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교도소 갔다 왔는데 그래도 빨리 성공을 하고 싶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크게 돼야 되니까. 예. 도둑질을 하게 되는데 도둑질은 푼돈밖에 못 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도질까지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유흥업소에 가서 마음도 달래고 또 고생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불안하죠.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유흥업소 가서 다 탕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깝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니까요.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심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빨리 내가 크게 돼야 돼. 그 그 생각 마음이 하나가. 떠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정상적 사고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 정상이 아니야라고 누군가 말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재판까지 받게 되고 큰일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네. 네, 이거 굉장히 어렵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니까 네네. 예, 그냥 계속 그 생각을 품게 되는데 부모님만 원망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지금 여태까지 가난한 집에서 그렇죠.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 이제 이렇게 네. 원망하는 마음만 있는 건데. 예. 그런데 이제 조금씩 엄마 마음, 아버지 마음 좀 알게 되네요. 이제.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네네. 이제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고 나서 검사실에서 이제 조사를 받으려고 오는데 아버지가 그 직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자기 아들 위해서. 우리 아들은 죄가 없다고 이 애비가 있다고 하면서 그 마음이 아버지의 모습을 봐요. 네. 네. 그러면서 23년 만에 진짜 아버지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아버지에 대한 악감이 이렇게 다 사라지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네. 본 게 다가 아니죠. 네. 그죠? 그래서 사형을 구형을 받는데요. 네네. 사형을 받았다 해도 반성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사형수가 되어서도 감옥에서 더 많이 싸워요. 이렇게 지금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으로 네. 다 이겨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누구한테도 마음을 꺾지 못하잖아요. 네. 센 척 해야 되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 고생 시작이네요. 지금 여기 들어가서도. 네. 네.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안 꺾이다 보니까 그 청송교도소라고 들어보셨죠? 무서운 흉악범들, 곳이죠. 예, 아주 네. 문제아들 가두는 곳인데 네. 그곳에서는 이제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너네들은 짐승들이라고 하늘을 볼 자격도 없다고 기어다니게 해요. 그러면서 거기는 안위호가 없습니다. 오로지 얘만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냥 마음 꺾누르려니 저절로 됐고 거기서 네. 이제 일반 교도소로 옮기면서 마음이 꺾여져 갖고 너무 편한 거예요. 일반 네. 교도소가. 맞아요. 그런데 사실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제력이 없고 네네. 자기 마음을 못 꺾는 사람들. 그렇죠. 또, 예, 어려서부터 마음을 꺾는 훈련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네. 보면 그죠? 네. 자기가 옳고 자기 멋대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맞아요. 주인공 같아요. 네. 자기 욕구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마음의 브레이크가 아예 없는 거죠. 고장난 거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인생의 변화, 이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이 마음, 예. 이제 본인이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되는데요. 네. 근데 우리도 사실 마음이 약하죠. 맞아요. 근데 뭐 보면 유혹을 잘 예. 이기지 못하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누굴 만나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책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좀 만나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견디고 이제 새 삶을 살게 되는데 네. 그 힘이 뭐였습니까 도대체? 네. 네. 그 힘이 바로 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이렇게 한다는 걸 이분이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 옆 사람이 준 책을 읽고 새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요. 책에 영향이 있었네요. 예. 네. 결국 나는 뭐 죄를 이길 힘이 없구나. 그걸 이 사람이 알고 옆에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변화의 힘은 반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남아요. 생각이 들어와도 생각을 반격을 하는 거죠. 그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발달 장애 두 아들이 있는데 네네. 그 아들에게 선생님께서 말해주죠. 자네 아이들은 장애아가 아니야. 가르치면 고칠 수 있어.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 그래서 공부도 가르치고 교육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마음을 꺾어줄 힘도 키워줘야 되고 그거 안 키워주면 어른이 돼도 제멋대로 살고 남의 말을 좀 듣네요. 예, 이제. 주변 사람들 네네. 고통스럽게 만들고 네네.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소변도 못 가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옷도 갈아입을 줄 알고 혼자서도 밥도 먹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교도소에서 행복을 전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네, 너무 멋진 그러네요. 삶을 그래서 살고 행복하기 있습니다.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버리고 또 자신을 이끌어준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크게 됐네요. 크게 될 놈 맞죠? 말대로 됐습니다. 말대로 됐습니다. 근데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네,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만난 책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책과의 만남, 잊을 수 없는 장면,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 이번 코너는 내 마음을 디자인하라 코너입니다.
네, 오늘 크게 들롬 하고 있는데요. 우영희 씨, 정경자 씨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더운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 해주고 계세요. 네, 잘못된 마음 하나 심기면 굉장히 어렵네요. 아, 굉장히 위험하네요. 네, 인생을 결국 이렇게 망치게 되는데, 이렇게 네. 어렸을 때 크게 될 거야 센 척 하면서 네.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이야기를 저희가 듣게 됐는데, 네. 사실 그 감옥에 갔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장님이 박수 치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장님은 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니 기성이는 크게 될 놈이야. 기성이는 멋진 놈이란께. 그 놈들은 의리도 없는 자식들 어디에다 쓸 것이여. 기성아 수고했다. 마을 어른들도 따뜻하게 대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을 줄 알았다가 박수를 받고 칭찬을 듣고는 어리둥절하고 있다가 상황을 파악해보니 내가 그들을 위해 죄를 다 뒤집어 쓴 것을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칭찬이라고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내가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으니 새로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다. 크게 될 놈이라는 말이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다. 네, 지금 듣고 보니까 사실 칭찬받을 일은 아니었는데요. 이 한마디가 참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네요. 지금 박수 받고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 지금 맞아요. 마늘 도둑질한 거잖아요. 혼냈어야 되는데. 네. 좀 이상한 장면이 지금. 네. 의리가 있어야 한다. 뭐 네. 지금 이거 말이 되나요? 아, 정말 안. 이거 어른들이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잘못됐구나. 저는 이 책에서 이 주인공이 잘못된 것이 여기가 정말 시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네. 그때 어른들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네네. 정말 너희들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마음 바꿔야 된다. 이렇게 훈육을 했었으면 네네. 이렇게 살지 않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마음에 이제 무엇을 심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네. 이 기성의 마음의 밭에 그 씨앗을 심으니까 네. 인생이 그쪽으로 점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정말 그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차원과 표창원 이야기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 네네. 그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씨앗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심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 신창원 씨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그 등록금 안 갖고 왔다고 이 새끼야 등록금 안 갖고 왔는데 학교는 왜 왔어? 썩 좀 꺼져. 심한 말을 듣기 들었네요. 그러고 나서 그 선생님 마음, 자기 마음에 원수를 꼭 갚는다는 이런 씨앗을 심었어요. 그런데 그 표창원 씨 같은 경우에는 환경도 굉장히 똑같았는데 그 학교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상담을 하러 갔는데 아드님은 너무 정말 뭐라 그럴까 그 산만해서 3분도 못 앉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아들한테 그대로 말한 게 아니고 아들아 선생님이 너를 칭찬하시더라. 3분도 네네. 못 앉아 있던 네가 1분씩이나 앉아 있다고. 정말 좋은 말을 해주셨네요. 그게 참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을 심냐가 정말 중요하네요. 예. 두 사람이요. 그렇죠. 네.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그 공부는 관심이 없는데 네네. 돈 버는 게 이렇게 빨리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 버는 게 좋은 네, 거다가 주인공처럼.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 돈 벌 생각만 하니까 책 읽기를 싫어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어떤 아. 생각이 심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돈 버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렇죠. 저는 딸이 6인데요. 네네. 저희 딸 중에서 저보고 성격이 제일 좋다고 저희 막내 이모가 그러셨어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군요. 네, 들은 적이 그게 뼛속에 깊숙이 들어있어서 근데 또 네. 저희 큰형부도 또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격 좋은 사람으로 처음에는 오. 살려고 했는데 나중에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제가 사실 성격이 좋지 않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런 말을 들으면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그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셋째 딸이라 넌 선도 안 보고 데려가. 그래서 저 사실인지 알고 계속 믿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말을 마음에 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크게 될 놈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내 인생이 내가 정말 크게 될 거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바람든 무처럼 뜨는 것 같아요. 마음이 떠가지고 그렇죠. 웬만한 일은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시시한 거 할 수가 없죠. 시시한 거 못하고 막 이제 크게 될 일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도 청소할 수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미싱 시다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네. 책에 보니까 예, 예, 그거 못 맞아요. 하잖아요 지금. 며칠 센 만에 놈이니까. 예, 며칠 만에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빨리 빨리 많은 그렇죠. 돈을 벌어서 예. 크게 돼야 되니까 그 동네 친구 4명이 모여서 그 빨리 돈 벌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그렇죠. 군대도 안 가고. 예, 인생에 네. 그 이제 그 나쁜 씨앗이 심기잖아요. 그때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네. 아무도 그냥. 혼내지도 못하네요. 예, 이제. 네. 그래서 손가락도 자르고 아, 이제 비정상적으로 고의적으로 이제 되는 예. 거죠. 그게 빨리 크게 돼야 되니까 네. 잘못된 생각 하나가 이런 행동을 만들잖아요. 군대 안 가려고. 예, 사실 공부도 잘해야 된다는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추면 나중에 컨닝도 하게 되고 예, 그러네요. 그러네. 그렇게 되는 거죠. 공부 잘한다는 게 사실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한 건데. 네,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이제 이런 컨닝까지 하게 된다 우리가. 네.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사실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하나 그 생각을 더 했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마음에 뭘 심나가 너무 중요하네요. 결과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마늘 훔쳤을 때 너 그거 잘못이야라고 이야기해주고 네. 근데 그것을 이렇게 교정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지금 내가 다 뒤집어 쓴 게 잘한 겁니까? 그것도 속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다 잘못인 것 같아요. 더 무서운 여기서 거짓말이죠. 주인공 구할 방법 없나요, 이거? 이때 엄마가 네네. 그때 이제 회초리를 대고 오. 따끔하게 이렇게 혼냈으면 그랬으면 좋았을 예, 거. 마음을 꺾어줬으면은 됐을 텐데 계속 엄마가 해결해 주잖아요. 이게 아들을 위하는 길인 줄 알고. 네. 그래서- 아들한테 잘해준 게 없으니까 미안해하면서 계속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이렇게 그렇죠. 보면. 우리도 예.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실수를 해도 시험만 잘 보면 우리 딸 최고라고 다 인정해 주잖아요. 칭찬 많이 하죠. 예, 예. 이 칭찬이 정말 무서운 건데. 맞아요. 전 칭찬은 안 하지만 네네. 또 앞에서는 안 하는데 네네. 속으로는 흐뭇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기특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훈육이 아이한테는. 잘 안 돼요. 예, 그러면. 맞아요. 네. 그래서 잘한 것은 잘했지만 너는 아직도 배울 게 많아. 네. 그거 한 가지만 알지 다른 건 아직 모른단다. 네. 하고 이렇게 지혜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야 우리 아들 최고야. 이제 이렇게 하면 예,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네. 마음이 점령이 되면 다른 아. 사람을 이제 전혀 말을 듣지 않는 이제 독불장군이 되는 건데요. 아 이거 주의해야겠어요. 그죠? 아, 그러니까 그 본인만 힘든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다 다 힘들죠. 힘들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주인공처럼 돈을 좋아해서 빨리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 성공이라고 씨앗이 생각을 심겼군요. 예, 그래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큰 손해를 보고 나서 보고 나서 제가 네네. 그 한 방에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결국은 투자를 하게 했는데 이 잘못된 씨앗이구나. 이거 이제 지금 제가 책을 이렇게 독서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에도. 예. 네,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저도 이렇게 둘째가 남자아이거든요. 네네. 아니, 남자아이는 공부를 더 잘해야 된다. 아, 예, 그런 왜냐하면 생각.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학원도 보내고 네. 돈 생기면 쓰려 막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공부 잘하는 거 좋은 거야. 그래서 심기니까 비싼 학원도 막 보내고 싶은 거죠. 아,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심겨져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것 예.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사실 우리 마음에 잘못 심는 거 없나? 공부만 잘하면 다른 거 다 봐주고. 네. 사실 아이들 더 나빠지잖아요. 네. 사실 마늘 도둑질 했을 때 네가 너무 잘못한 거야. 그리고 거기 있는 경찰들이 다 속인 거잖아요. 자기가 했다고. 그게 맞아요. 의리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의리가 아니죠. 네. 예, 여기서 엄마나 저기 마을 사람들이 책임이 정말 크지 않나. 이게 벌 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 근데 저희도 이런 거 안 배우고 그냥 엄마가 돼서 네네. 그냥 해결해 주려고만 하잖아요. 맞아요. 네네. 네. 근데 동네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이게 뭐 그런 방법을 모르니까 칭찬하고 박수까지 쳐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한석봉 엄마는 아이에게 오히려 따끔하게 혼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지금이라도 이걸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인 것 저도 같아요. 그래요. 아직은 우리 아이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얼마 전에 제가 자녀 교육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역경 지수를 만들어줘라. 사랑을 다 보여주지 마라. 스스로 하게 하고 거절도 해라. 고난도 주고. 네네. 그래 참 이게 좋은 말인데 근데 실천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안쓰럽고. 네. 네. 그렇죠. 잘 안 되죠. 네, 네. 자꾸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네. 엄마가 먼저 이렇게 강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사실 그 사랑한다면 사실 매몰차게 그죠? 매몰차게 이제 벌도 줘야 된다. 네. 그리고 사실
다 잘해주면 아이들이 그 집에서 사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요. 이거 가정폭력이다. 아. 네. 어떤 교육자는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래서 독서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사랑이요. 아이들을 나중에 더 힘들게 해요. 엄마 왜 나 이렇게 키웠어.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이렇게 원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저도 이 엄마가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네. 그 굉장히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 이렇게 독방에 교도소에 갇혀 있는 걸 알고 그 목포에서 여기를 가려면 이틀의 일정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면회를 갔는데 독방에 갇혀 있어서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을 찾아가서 소장님 우리 아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왜 우리 아들을 볼 수 없습니까? 나 아들 못 보면 오늘 못 갑니다 하면서 들어 누워요. 그래서 그 소장님이 너무 불쌍해서 10분의 면회를 허락해 주는데 서로 말을 못 해요.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면서 우리 아들 손 한번 잡아봐 달라고 울다가 그게 엄마죠. 예, 그러면서 사실 그게 엄마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예. 사형수의 부모님은 네. 그래서 자기 아들 사랑하죠. 그래서 이때 네. 뒤돌아서면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소원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소장님이 바뀌면서 한문시험 100점 5번 맞으면 이제 엄마 소원 들어드리려고 그런 건가요? 예, 효도하려고, 그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시험을 잘 보게 되나 봐요. 예. 네, 근데 막상 면회나 엄마를 못 보게 되잖아요. 그 이 책 이야기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실화라는 게 더 네, 그래요. 오시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고 엄마한테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말씀을 한 번도 못 드리고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이게 좀 사실은 네. 이 그 주인공한테는 좀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네. 미안함을 네. 처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죄책감이. 미안한 것을 처음으로. 못하고 살았대요. 다 네. 이기고 그렇죠. 살아서.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예. 네. 그리고 또 어머니의 사랑을 받잖아요. 네. 뭐 사형수라도 그 사랑하는 그 엄마. 네. 네, 그걸 보면서 여기서 뭔가 이게 바뀌는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 죽은 것이 사실 안타깝긴 하지만요. 네. 여기서부터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네, 네. 맞아요. 그 보통 사형 집행 당하는 날 돼지고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교도소에서. 예, 그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형 집행 당하는 사람이 막 끌려가면서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나도 저 사람처럼 죽겠구나. 그러면서 신을 찾게 돼요. 네네. 그래서 저는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도 하면서 내가 그 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일하다 죽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서 신이 그 기도를 들어준 것 같다고 몸이 좋아지면서. 근데 예. 이제 많이 아프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이렇게 네.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게 죽을 고비가 되면 사실 기도도 나오죠. 그렇죠. 얼마나 네. 힘들었으면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처음으로. 여기서 네, 죄책감도 그때부터 느끼게 되고. 사형 선고 받았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더 센 척하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죄책감도 느끼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점점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또 생각이 성경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마음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달라진다. 예, 달라지게 이런 되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거죠. 여기서 네. 지금 주인공이 목사님이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그런 내용을 여기 담고 있네요. 죄의식이 전혀 없다가 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는 이런 과정. 네. 근데 한 번 잘못 심겨진 이 생각들이 정말 이 사람을 너무 힘들게 했네요. 네. 죄의식을 느끼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렇게 흐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 김기성 님이요. 재소자들에게 강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크게 될 놈이라면서 센 척하고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근데 착한 사람 되지 말라고 해요 하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이 내용 읽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이 되면 출소했다가 교도소에 다시 들어옵니다. 교도소 안에서 마약도 할 수 없고 도박도 도둑질도 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사니까 자신이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창이 막아주고 교도관들이 간섭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도소를 나가는 순간 죄의 유혹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던 담장이 무너지고
교도관이 사라지고 범죄에 노출됩니다. 그때 자신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도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들어오면 또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멋진 그 연설이네요. 네. 그 일반적인 얘기는 정말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박수 쳐주고 싶은데요. 네, 박수 진짜.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죠? 네. 어떻게 하면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는지 네. 이 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정말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한 사람들은 모두 다 다시, 그죠? 네. 다시 네. 교도소에 들어오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또 그렇게 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죄의 유혹을 이겼다. 그래서 지금 이 김기성님은 다시 재소자가 되지 않고 지금 네. 어때요? 현실에서 네. 많은 사람들 돕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마인드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네. 저도 이게 참 굉장히 놀랬어요. 그렇죠. 착하게 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배웠고. 네. 근데 그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교도소에서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굉장히 모범수로 지내다가 네네. 다시 들어오는 걸 보면서 네. 나도 나가면 다시 들어오겠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사고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약해서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나는 다시 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구나 해서 착하게 살라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다른 사람들 다 들어오니까 예. 다시. 네네.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가 바뀐 줄 아는데 사실은 감옥에서 간수들이 지켜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뀐 것 같죠. 예. 네, 맞아요. 죄를 지켜주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인데 또 철창이 있어서 도둑질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바뀐 줄 착각을 하고 밖에 나가면 유혹이 너무 많죠. 그렇죠. 네, 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갇혀 있어서 안 한 거지 마음이 네. 바뀐 건 아니잖아요. 네. 오래 갇혀 있다고 그걸 안 하는 건 아닌데.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나는 안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지금. 네. 네. 그죠?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사람 나도 반드시 돌아오겠구나.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네.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책 한 권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와, 여기 뭐 북클럽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네. 여러분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죽음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굉장히 저는 여기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네네. 저도 그 책이 진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네, 인생 내가, 책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분이 교도소 안에서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물어보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주인공은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갈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만약에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 반드시 가겠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자기는 평생 신앙생활에도 불가능하다 천국 가는 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는 안 된다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되나 네. 보네요. 그 기도하던 중에 네. 진짜 옆 사람을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이었어요. 평안해 보이고. 근데 그 사람이 밝아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그 마음을 친구를 잘 싶었어요. 만났네요. 그렇죠? 네.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지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알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나는 죄로 인해서 마음의 괴로움이 컸다고 해요. 그치, 다 그렇죠. 지금 네. 죄인들만 네. 모여 있잖아요. 네. 지금. 네. 근데 그토록 괴롭히던 죄를 예수님이 다 씻었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이에 죽으신 이유를 설명해주고 또 읽어보라며 책을 한 권 그 주셨어요. 옆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준 네. 거네요. 네. 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화장실 불을 켜놓고 그 책을 읽어가던 중에 주인공이 다시 읽게 네, 되는군요.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토록 마음에 짓눌렀던 그 마음의 많은 죄들이 예수님 피로 한순간에 씻어진 것을 새 발견하게 사람이 되고요. 되었나 보네요. 네. 여기서. 오, 그때 그렇군요. 마음 중심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마음을 덮었고 그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한참 울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렇게 세 사람이 되었는데 새 마음을 수입한 거네요. 그러니까. 새 마음. 네네. 네. 그래서 겉표지에 써 있는 내용이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몸만 나오고 제어 불가능한 마음 울타리에 두고 나왔다. 네. 이제 버렸다 이제 이 소리는 네. 자기 마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네요. 의미가 상통합니다. 새 마음. 네, 새 네. 마음으로 바꿨다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마약하는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친구가 마약을 끊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변한 줄 알고 교도소에서 나왔으니까 이때 마약하는 친구를 구해주러 간다고 해요. 네. 근데 너 가지 말라고 죄 유용 너 이기지 못한다고. 근데 이 사람이 아니라고 그 친구 불쌍해서 구해줘야 된다고 가요. 자기는 마약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마약 주사기를 친구가 올려놓으니까 모든 생각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면서 마약을 하고 다시 이제 그 강한 욕구에 의해서 마약을 하게 되면서 교도소 다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감옥 해서 속에서는 사실은 네. 솔직히 말해서 마약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렇죠. 고친 건 그렇죠. 아니죠. 예.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 몇 번을 가냐면 7번을 반복을 해요. 그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주인공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친구라고 해요. 엔진만 있고. 사실 자신이 마약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친구가 그렇게 된 거죠. 이 주인공은 마음을 교도소에 놓고 왔잖아요. 그쵸. 그 친구는 마음 갖고 나온 거죠. 자기가 해보려고. 예, 자기 의지를 믿고. 근데 나는 가면은 또 마약할 수 있어라고 네. 생각하니까 아예 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다른 사람 도움을 받으면서. 네. 그러네요. 이게 혼자 힘이 아니라 주변에 어떤 존재를 만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굉장한 저는 오늘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의지가 굉장히 한계가 있구나. 또 네. 죄를 만나고 유혹을 만나면 또 무너질 수 있는데 도울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됐거든요. 이 마인드 정말 굉장하죠. 네. 배우고 싶네요. 네, 새로운 마음 정말 많이 배우게 됐어요, 오늘. 예,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반격하면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지고 네네. 인성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받았으니까. 예, 이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인성교육을 하고 싶다. 근데 거절을 당해요. 그렇죠. 그렇게 거절을 당할 때 내 마음에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받아들여서 부정적으로 살아서 16년 동안 교도소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반격하고 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새 마음을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도소에 이렇게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인성교육의 길이. 그들에게 지금 예. 다 전하고 지금까지 있네요. 계속 전해지고 네. 있어요. 또 네. 밖으로는 그렇게 큰 일을 하지만 또 안으로는 네네. 장애아를 가진 아이가 두 둘이 아들이. 장애라고. 예, 네. 그렇잖아요. 근데 안타깝네요. 이 부분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보통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 그 아이가 불쌍하니까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용납을 해준대요. 불쌍하니까. 예, 그죠. 선생님은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네 아이들은 원래 정상인데 자네가 싸워주지 않아서 그래. 장애라고 생각하면 안 싸우잖아요. 그렇죠. 장애라고 생각하니까 못 싸워준 그렇죠. 거죠. 근데 스승님은 정상이야. 그래서 싸워야 돼. 그래서 자네가 이겨. 그러면 아이들은 정상이야. 정상인으로 살 수 있어. 선생님 말 잘 듣네요. 이제 김기성 씨가. 자기 말 절대 안 듣고 선생님 말만 듣고 살더라고요. 이게 성공의 그 비결이네요. 지금. 네. 이 그래서 책이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은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옷도 갈아입고 많이 벽에다가 컸군요. 똥 싸서 이렇게 어머, 했는데 정말. 지금은 변기통에다 똥도 싸고. 많이 컸네요. 네. 기적이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한테도 기적, 아버지한테도 기적이 일어났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네. 신기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적당히 아이들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네네. 흘러가는 대로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네네. 앞으로 계속 반격하며 살겠다고. 자기 마음은 그렇죠. 감옥에다 두고 왔고 이제 네. 새로운 마음들을 계속 받아서 새 마음. 사네요. 예. 네네. 맞아요. 근데 그 누구와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신창원 씨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 표창원 씨 같은 경우 엄마와 연결이 되니까 행복해지고 그쵸. 만약에 이 주인공이 신창원처럼 이 멘토가 없었다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러네요. 누굴 만나나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멘토가 한 말을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네, 이 사람 분이 주인공이 네네. 자기가 정말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앉아도 그 학교에 나중에 예, 방문했군요. 나중에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방문했대요. 책을 네. 쓰기 전에 네. 생활 기록부를 보았는데 학교 생활 기록부. 네 끈기가 없고 어, 불량하다고. 사실대로 써 있네요. 네, 그런데 그 이장님이 크게 될 놈이란 말 듣고 네네. 혼자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고통이었다고 불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냐면 히브리 종이 나오는데요. 그 네네. 종들이 처음에는 억지로 종으로 살는데요.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니까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시네요. 네.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주인에게 속해서 산 삶이 예전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자유를 포기한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주인공도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자유를 제했다고 해요. 아, 예. 그러네요.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삶이 행복하시잖아요. 네. 지금 그죠? 자기 네. 자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아 정말 이게 대단한 비밀이 숨어져 있네요. 안 되네요. 우린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게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관점을 그걸 포기했을 때 맞아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 40개국이 넘는 그 재소자들에게 네. 행복을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책을 가져오셔서 정말 오늘 저도 감동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 교도소 사람들에게 지금 행복을 주고 이 행복감이 지금 우리 네. 이거 한류 했는데요. 교도소까지 한류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 네네네. 네네. 완전 리디아가 된 것 같아요. 행복의 꽃이를 그러네요. 행복의 전 꽃을 세계를 지금 뿌리고 다니면서. 있는데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를 만나서 그 지혜를 같이 네. 씨앗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감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이 있는데요. 네. 저도 그 학교에서 저희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배웠고 네네. 또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책은 진짜 그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고. 네. 이 말이 굉장히 조금 제 마음에 남고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다. 도울 자들. 그래서 저도 네, 사실은 돈 버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돈 투자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만 많았죠. 상처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책 모임하는 사람과 연결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까지 하게 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건강해진 거예요. 행복하시네요. 유혹이 예. 와도 이길 힘에 이렇게 마음에 근육이 생겨서 누구와 연결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행복해 네. 보이세요. 네.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렇게 썼는데요.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주인공은 말해요. 네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울 때라고 답하고 싶지가 않대요. 그때 너무 잘못을 많이 했잖아요. 죄를 짓고. 고통과 불안밖에 없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누군가의 인도를 받으며 살 때 진정으로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네네.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사실 36살 때까지 노처녀였었거든요. 늦게 하셨네요, 결혼을. 혼자 있을 때 정말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 정말 자유가 없더라고요. 그랬군요. 지금은 남편 또 제가 있는 이렇게 아이들 그리고 또 이렇게 북클럽 네네. 같이 선생님들 이렇게 엮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네. 마음이 그게 굉장히 복이라는 마음이 들고 행복하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네. 사는 게 아니라 네. 연결될 때 더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두 분 다 행복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좀 정말 이렇게 사람들 변하지 않아.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변한 분들을 이렇게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네. 두 분뿐만이 아니라 이 주인공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행복을 주는 걸 보니까 저희도 기적이면서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저도 네.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행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뭉클하고 가슴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네, 지금 시간이 끝났는데도 여러분 네. 감동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 네. 또 나오실 거죠? 네. 다음에도 감동을 몰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몸만 밖으로 나오고 마음을 울타리에 두었다. 그 울타리 안에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빛나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밝게 살고 실망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심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다. 네, 지금은 전 세계 교도소를 찾아다니며 행복을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도를 받을 때 정말 행복하다고 합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